때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기된 존재를 포착하기도 하는 사진. 알 수 없는 존재가 찍힌 사진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처럼 남아있는데요. 저 뭐야? 할머니 뒤에 뭐예요? 사람 머리가 달려있네. 진짜로 이게 무슨 뭐 UFO나 유령이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숙제 중에 하나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4년 영국 컴브리아주 짐 템플턴은 휴일을 맞아 아내와 딸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솔웨이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엘리자베스, 자 여기 와야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리고 며칠 뒤 템플턴은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럼 아니 이건 누구야? 아 대체 정체가 뭐지? 딸 엘리자베스의 독사진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허. 머리 쪽을 보시죠. 저 구름? 뭐야? 뭐야? 설마 저게 귀신이라고 지금? 근데 너무 대낮이야. 템플턴의 증언에 의하면 사진 촬영 당시 아내와 둘째 딸은 템플턴의 뒤에 있었고요. 카메라 너머에는 딸 엘리자베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에 카메라 및 필름 제조사인 코피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의 카메라와 원본 필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사진에서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실루엣의 정체는 결국 미스터리에 빠졌고요. 문제의 이 사진은 신령 사진, 우주인 사진의 대명사가 되어 수십 년간 각종 괴담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유령이나 아니면 뭐 우주인이나 어허.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UFO 관련 저서를 쓴 클라크 박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의 밝기를 낮춰보면요. 우주인의 모습이 더욱 또렷이 보이는데요. 하얀색 우주복이 아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요. 그러네요. 문제 그날 아내 애니 템플턴은 이처럼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허. 아내는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클라크 박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비밀은 바로 카메라의 뷰파인더인데요. 당시 템플턴의 카메라는 뷰파인더로 볼 때 전체 장면의 약 70%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딸 뒤에 있었던 아내의 모습을 템플턴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 즉, 딸 뒤에 있던 아내의 모습이 과다 노출 현상으로 인해 마치 하얀색처럼 밝게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 저게 등이었구나, 엄마의.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구도가 잡혔냐.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괴담. 사실 그 진실의 이면은 이처럼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괴담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 뭐야? 뒤통수에 얼굴 달린 거야? 아, 이제 말도 안 조작이 돼.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 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에?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소.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 얘기에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이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두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네 얼굴 내놔. 그린맨 괴담의 진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 타는데.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아,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아이고.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실물이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새들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포착.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아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귀신 출몰 성지로 떠오른 영화관
이번 특종은 우리나라 괴담의 성지 한 영화관에 얽힌 얘기입니다. A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인 B 씨. 그날은 심야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영화 예매한 관객이 한 명뿐이네. 와, 혼자 영화 볼 정도면 이 영화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예매한 관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객이 뒤늦게라도 입장할 수 있기에 영화는 제 시간에 맞춰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 사람 언제 들어왔지? 들어오는 건 못 봤는데. 영화관 제일 앞쪽 좌석 A열에 앉아있던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여성은 등까지 돌리고 B 씨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운을 느낀 B 씨. 당황해서 상영관을 나왔다가 바로 상영관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텅 빈 상영관. 방금 전까지 상영관 좌석에 앉아 B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빨간 옷의 여성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 보고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 떠도는 괴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알아요. 이 영화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관에는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엘리베이터만 유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20명. 그런데 겨우 5~6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정원 초과! 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영화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다양한 목격담이 속출, 괴담에 괴담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확인된 바 없는 괴담일 뿐. 아마도 이런 괴담이 생긴 건 어둡고 폐쇄된 영화관의 특성과 한때 영화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으며 어수선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합니다.